예, 문법 기본 들어가기 전에 목차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번호를 안 달아놔서 여기다가 또 목차를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또 목차를 설명으로 해서 저기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문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통 문법, 뭐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법은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품사론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제론이라는 겁니다. 이 품사론 쪽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품사나 즉 단어나 부나 절이 SOC 혹은 부사어 있었죠? 예, 부사어 자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즉 부사절이니 명사절이니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이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선정되어야 되냐면 오형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형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형식이 구별이 안 되면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를 배우든 관계부사를 배우든 그게 무슨 말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그냥 시험을 치는 거죠. 관계명사 대 뒤에는 SOC가 비었다는 등. 그런데 일단 SOC 자리를 구별할 줄 모르면 즉 품사 구별을 통해서 SOC를 구별한다고 했었죠. 오형식 할 때. 그러니까 오형식 구별이 안 되면 이게 다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문법 기초에서 핵심이 오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형식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문법들, 지금 했었던 우리가 군화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말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영어의 표현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 오형식을 하지 못하면 이 표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기초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나왔던 문장이나 혹은 또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독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일단 형식을 어느 정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시제론이라는 것은 이건 주로 시제 어디 있습니까? 동사에 있죠. 예. 이게 동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SVOC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오형식 구별할 때 얘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동사는 동사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품사들은 막 서로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보호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같이 역할을 하고 당연히 명사구나 명사절도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시제를 나타내는 건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다 동사에 나타나죠. 그래서 동사는 별도로 보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보의 80%를 갖고 있다. 한 문장 내에 정보의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모르고선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는데 그것도 다 어느 성격에 기원합니까? 동사의 성격에서 오는 거죠. 자동사, 타동사가 구별되고 또 그 안에서도 1형식 동사부터 5형식 동사까지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죠. 이 동사 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시제라고 해서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진행형과 보통 진행상이 원래 맞는 표현이죠. 예, 진행상과 완료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동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자체가 이제 다 동사로 보게 되거든요. PP 플러스 PP 자체를. 그래서 주로 배우는 것은 이거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안에 가정법이 들어갑니다. 가정법이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가정법 자체는 뭐 부사절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부사절과 주절이 섞여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대개 그러나 가정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법 과거 같은 건 과거로 써놓고 현재로 해석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좀 시제와 관련이 있어서 대개는 가정법을 맨 뒤에 합니다. 가정법은 보통 그러니까 시제에 익숙하지 않으면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사 쪽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5가지 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기초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기초에 가까운 거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인칭 대명사나 비동사 다 언제 배웁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게 되죠. 또 부정문과 의문문. 부정문 된다고 의문문 된다고 앞에서 분명히 뭐 안 변한다? 형식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단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주로 긍정문이었기 때문에 부정문과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사실 최대 목표는 이겁니다. 간접 의문문.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없는 문장은 없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배우기 위한 최종 목표가 간접 의문문을 배우기 위한 거라서 그 다음에 뭐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품사가 대신할 수 있는 구나 절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 구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분사 구문까지. 여기가 바로 구입니다. 물론 구가 여기 하나 빠져있죠. 전치사 구라고. 전치사 구 하나 빠져있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과 분사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아무튼 요 네 가지 정도 혹은 전치사 구까지 하면 5가지 정도가 바로 분사, 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동사와 관련된 부분들. 가정법 맨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뒤로 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절이죠. 예. 절은 보면 알겠지만 구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부정사니 동명사니. 이렇게 배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사는 그게 아니라 접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세요. 절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달려있는 절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나요? 앞에서 접속사가 달려있는 절이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절들은 앞에 뭘 달고 있을 것이다? 접속사를 달고 있을 것이다. 그 접속사가 관계대명사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대신에 위치, 뭐 후 같은 것이 되는 거고 관계부사 where이나 when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거 접속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명사절하고 부사절. 앞에 보면 형용사절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명사 수식합니다. 당연히 SOC 자리 쓸 거고요. 당연히 부사어 자리에 쓰이겠죠. 이거 배우는 겁니다. 결국은 뭐의 확장이죠? 품사론 쪽에서 품사의 확장입니다. 그 품사의 확장들이 바로 구나 절이 되는 것이죠. 즉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나절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틀은 그 틀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되셨죠? 복극관계사라는 건 사실은 명사절이나 혹은 형용사절로 쓰이는데 이건 좀 생긴 게 좀 특이해서 뭐 아시다시피 무슨 whatever 같은 것들 있죠? 의문사 뒤에 ever 붙은 애들. 얘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마치 접속사 역할을 해서 앞에 문장을 이끄는데 명사 아니면 부사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용사절은 뭐밖에 없다?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영어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형식, 즉 형식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품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형식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품사 구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쓰여진 자리를 보고 V는 빼고 일단 OC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SOC를. 그 다음에 부사원지 구분하고 자리를 구분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해석을 들여와서 이걸 자꾸 따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자리를 보는 연습.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를 보는 그 자리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되셨죠? 아무튼 오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문법 오형식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동사 같은 거 들으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냥 뭐 시제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별거 아니네 싶지만 문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품사론 쪽에 있는 내용과 시제론 쪽, 즉 동사 쪽에 있는 내용이 겹쳐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오형식이라는 소리죠. 오형식을 꼭 익히세요. 그걸 익히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그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단어만 써서 이렇게 했던 문장들을 구나절로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되셨죠? 아무튼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대신에 이 순서는 원래 얘가 이렇게 크게 보면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인데 여기서 이렇게 3번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4번 먼저 하고 5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실력에 따라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나는 구 배우고 절로 갈 테야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셔도 돼요. 동사의 시제는 사실 조금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 하나 하고 구 배우고 그 다음에 일단 동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법 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준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회사에서 뭐 영어 레터를 쓰거나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다만 수능 특강, 즉 고3용 수능 특강 문법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수능 특강 할 때도 그 내용에 나오는 걸 여기다 또 덧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게 핵심적인 정도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